지금부터 제2 롯데월드 중앙합동 점검 결과에 대해서 서울과학기술대 김찬호 교수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어제 실시한 제2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어제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검이 실시되어 있습니다. 점검 장소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지하 변전소 이 두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주변 설비까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점검반은 우리 각 분야별 전문가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분야는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전기 분야, 재난안전 분야 이렇게 전문가들로 11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점검 내용은 지하 1층에서부터 2층에 걸쳐 있는 누수가 된 수족관과 주변 수족관들 그리고 지하 3층에서부터 5층까지에 걸쳐서 시설되어 있는 석촌 변전소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시공 분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수가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누수 원인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로 현상에 의해 가지고서 생긴 누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결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족관의 안쪽의 물의 온도와 바깥쪽의 기온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현장에서는 수족관 내외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로 현상으로 인한 누수는 아니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크릴판과 구조체 사이의 방수를 위해서 사용된 재료, 여기서는 실런트라고 합니다만 실런트의 성능과 제조 회사, 시험 성적서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재료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재료인 실런트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나 토목 시공 하는 과정에서 빈틈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채워가지고 기밀이라든지 수밀이란 그 수밀을 한다든지 하는 그 기능을 갖다가 하는 그 이외에도 틈새를 메워가지고 부재간의 상호간의 신축성과 진동성, 변형을 흡수 완화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누수된 부분은 주로 주재료가 우선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투명 아크릴판, 그 다음에 이 아크릴판을 지지하고 있는 이 콘크리트 구조체, 그리고 실런트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 개의 주요 재료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족관 내부의 물에 의한 하중과 누수에 대해서는 재료상으로는 양호한 재료를 사용을 하였으며 이중으로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했지만은 수족관 안쪽에서 이 메우기가 조금 좀 잘못되어 가지고 누수가 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누수가 발견된 상어 터널의 단면도입니다. 두 군데의 콘크리트 구조체를 지지를 해서 투명 아크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측면 부분, 여기가 이제 측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크릴의 단면입니다. 아크릴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이 측면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체하고 요 사이에 실런트가 들어가 있는데 요 실런트 사이로 누수가 생겨서 외부로 흘러나오는 것으로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개의 재료라는 것은 요 아크릴 판과 여기에 콘크리트 구조체, 그다음에 요 사이를 메우는 실런트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목 구조 분야 쪽으로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족관 내의 하중의 영향으로 아크릴판 가장자리 부분에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크릴판이 곡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 채운 물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아크릴판이 하중을 받게 됩니다. 이 하중을 받게 되면은 이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 또 측면 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힘들이 각 여기에 지금 현재 고정이 되는 이 실런트 부분에 가해져서 변형이라든지 하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크릴판과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의 실런트의 두께가 곡선부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다라고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여기에는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아크릴판이 벽면과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닿아 있으면서 그 사이에 실런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실런트의 두께가 상부와 하부에 있어서 차이가 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공사항의 하자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수족관 외부에서 보수 방법은 누수 방지에 한계가 있으며 물이 직접 침투되는 내부에서 방수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쪽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부분, 즉 여기가 수조의 외부고 이게 물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내부에 있는 물이 여기를 타고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이 바깥 부분을 계속 실런트로 해가지고서 방수 보강을 하는데 이미 이쪽으로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서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바깥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도 계속 조금씩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상적인 보강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물이 차 있는 안쪽부터 보강이 되어 가지고서 원천적으로 이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갖다가 막는 이러한 보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전기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이것이 지하에 있는 구조를 전부 다 그린 겁니다. 지금 수족관이 지하 1층과 2층에 거쳐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옆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전 측에 송파 변전소가 지하 3, 4, 5층에 거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전 측 송파 변전소는 15만 4천 볼트의 특고압을 수정을 해가지고 2만 2천 볼트로 낮춰서 롯데월드를 포함한 송파 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한전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수족관에서의 누수가 대량으로 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이 변전소 쪽으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변전소가 침수되거나 혹은 여기서 방류되는 물에 의해 가지고서 전기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검 결과에서는 수족관의 물에 대량 방류 사태를 대비해서 만든 지하변전소의 방호 대책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지금 이 지하변전소로 내려가는 통로가 이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직 계단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수직 계단의 형태는 이중으로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화문은 방수 기능을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항상 폐쇄된 상태로 닫혀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대량의 물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차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량 방류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여기를 수직 계단을 통해서 내려온다면은 최하층에 있는 지하 5층, 이 지하 5층에는 한전 측 지하 송전선로와 배전선로가 케이블 형태로 해서 여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 시설인 이 변압기 시설은 지하 4층에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류되는 이 물이 유입이 된다고 봤을 경우에 최고 지하 5층에서 1.1m 정도 침수가 될 것으로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는 집수정이 있고 여기에 이제 수중 펌프가 2대가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즉시 가동이 되어서 그건 최악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인 1.1m로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시설되어 있는 이 전력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다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기 시설입니다. 그래서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방류가 되어서 침수될 가능성도 낮지만은 침수된다고 하더라도 전력 설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작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단은 지금 변전소에서는 이 누수로 인한 위험성은 낮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다만 수족관에서 한꺼번에 일시에 대량의 물이 방류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방화문을 밀고서 들어와서 대량의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의 조치로서 이 물을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장치를 갖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보다 더 안전한 그러한 그 변전소의 대책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한전과 롯데월드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이 변전소로 유입되는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위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이 이제 변전소로 통하는 유일한 지금 이 롯데월드 측하고 연결된 통로입니다. 지하 2층을 통해서 통로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물이 유입되면서 계단으로 들어와가지고 변전소가 잠길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물론 기본적으로 지하 2층에도 2개의 방화문이 있어서 이것을 거치고 물이 들어와야 되지만, 이 2개의 방화문 앞에다가 현재는 차수판이라고 해가지고서 한 1.2m 정도 높이의 차수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차수판은 방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량 방류가 되게 되면은 완전 방수의 기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아예 롯데월드 측과 통하는 이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차수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수문은 여기하고 지금 2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통로를 완전히 막는 차수문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롯데월드 측과 변전소하고 연결되는 통로는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이 차수문은 평상시에는 항상 닫혀 있는 구조로 방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이 변전소로 침투할 우려는 없죠. 만약에 변전소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탈출한다고 하게 되면은 차수문에는 비상 호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눌러서 차수문을 열고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족관의 물의 대량 방류에 따르는 변전소의 지금 사고 문제는 상당히 지금 낮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우리가 재난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발생을 합니다. 지금 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사고 같은 것은 예상을 해서 시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지만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재난사고인 경우에는 비상시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과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롯데월드에서 마련해 놓은 재난대응 매뉴얼,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 훈련 같은 경우에도 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방류에 따르는 이런 비상사태 시에서의 훈련은 아직도 좀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서 이렇게 점검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상시에 이용객들에 대한 대피 통로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안내도가 없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마치고 마지막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 의견은 지금 당장의 대량 방류 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에 발견된 한 개 누수 개소에 대해서
보완 공사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완벽하지 않아 가지고서 물이 새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2개의 누수 개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누수 개소에서도 부분적으로 보완 공사를 한 흔적은 보입니다만은 아직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어제 하루 1차 누수 개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정밀 점검을 한 결과만 가지고서는 이 대형 수족관 전체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점검단의 종합 의견은 지금 이런 누수 개소를 포함해가지고 누수 우려가 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추가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을 분석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감독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감독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러한 시설 상황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이 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을 해서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합동점검단에서 점검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